네, 반갑습니다. 아즈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 가격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한 50% 정도 빠진 것 같죠? 고점 대비 50% 정도 빠진 것 같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 랠리장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1,000만 원 정도 가야 비트코인 상승력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만 원 정도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연고점 살짝 돌파하는 수준 네그 정도 그래도 50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간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상승력이 조금 작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정되어 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어, 재단 내부의 불화설, 그리고 기관의 매도 압력,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들의 추격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못했다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어차피 1등은 비트코인이 정해져가 있는 거고 2위 자리를 지금 굳건히 지켜야 될 이더리움인데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이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 확장성을 높이고 요즘에 또 새로 출시되는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체인들의 장점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후세대 블록체인들이 아무래도 성능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그런 시장 흐름을 조금 따라가려고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블록체인의 기능을 현대화 시키는 거죠. 최신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이번에 쿤텐 업그레이드도 비쌌던 가스비 소가료를 갖다가 조금 대폭 줄여가지고, 뭐 솔라나나 다른 기타 블록체인들처럼 저렴한 수수료, 이런 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이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 부분도 연기가 되고 또 연기되면서 테스트넷을 거치게끔 해가지고 후디라는 걸 공개했죠. 이더리움은 태생이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뭔가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엄청나게 되게 재단에서 신중했어요. 호우에서 포스로 넘어갈 때도 몇 년이 걸렸고 계속 테스트넷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일단 팩트라 같은 경우에도 버그가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연기를 시킨 거고 최종 테스트넷 후디 같은 경우에도 이 버그를 수중 보완을 해서 테스트넷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검증을 한 후에 아무래도 메인넷에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식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일단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드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주위에 채굴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격이 조금 흐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 검색을 조금 해보고 있으니까 고래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그래도 조금 더 매집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3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뭐 가격이 조금 더 빠질 것 같기는 하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팩토리 업그레이드 속도와 효율성 개선하기 위해서 3월달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연기가 되었고 일단 버그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후디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죠. 야,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레딧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들이 계속 매집을 해서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네,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갔다가 그 물량이 스테이킹으로 가는지 아니면 홀드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에서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뭐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한 이유는 바이비터 문제도 있었죠. 바이비터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뭐 이더리움 쪽 네,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고 이더리움이 뭐 해킹을 당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세탁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어차피 스왑을 하거나 던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덩달아 네, 투자 심리 투자하는 다른 분들도 아 이더리움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연동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이 재단 쪽 물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 압력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조금 검색 자료에 보면 이더리움 재단도 자금을 갖다가 이제 조금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조금 받거나 매도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같이 조금 주춤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2020년도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2025년도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시죠. 왼쪽이 25년도 차트고요. 보시면 약간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하니까 20년도에는 이 패턴으로 가면은 팍팍팍 우상향을 했다. 그래서 25년대 현재 이 지점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겨가지고 제가 이걸 퍼왔고요. 이건 예상치죠. 오른쪽에 이건 예상치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회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예전에 이더리움이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560얼마인가요? 그때 처음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네 8천만 원 넘게 찍었었으니까 비트코인이 1억 4천을 1억 4천 5천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그냥 찍을 줄 알았는데 이건 힘이 없더라고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에서 네, 뭔가 이 불화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 거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더리움이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탈중앙화에 조금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물량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총 공급량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죠. 이 부분에 물량들을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던 게 이제 가스비 소각이죠. 가스비 소각. 근데 가스비 소각하는 게 이더리움 총 발행량을 조금 공급량을 맞추기에는 현저히 조금 부족하긴 해요. 소각량 가지고는 공급량을 크게 줄일 수는 없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있긴 한데 예전에 채굴일 때는 가스비를 소각을 하지 않을 시절에는 채굴자들한테 분배를 다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포우 프로젝트들도 보면 그런 것들은 채굴자한테 보상을 다 해주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업그레이드가 연기되어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거. 어차피 버그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메인넷에 적용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악재들이 가격을 더 많이 추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렇게 테스트 댄스를 거쳐서 버그 완전히 잡고 난 뒤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신생 코인들, 메인넷 이런 것들 조금 급하게 올라오는 프로젝트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버그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검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이더리움 재단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위 자리를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 폴카닷 뭐 이런 나머지 후발주자들, 프로젝트들 조금 경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위 자리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독보적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저도 이더리움을 조금 더 매수를 저는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조금 가격 펌핑이 이번 24년도부터 해가지고 25년도까지 그래도 펌핑을 많이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가족 누님이 야, 이더리움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더리움을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아까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조금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 며칠 더 지켜봤다가 조금 안정화에 접어들면 그때 조금 소량 매수를 해볼까 해요. 저도 조금 요즘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시경제적 요인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코인들도 그렇고 제일 크게 타격받고 있는 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안정화가 돼야 투자자들 심리도 조금 위축된 게 많이 없어져서 투자자들도 조금 파워 있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고래들은 알게 모르게 조심조심 이렇게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언제 또 미사일 로켓처럼 쏠줄 모른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가격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팩트라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기는 해요. 테스트 종료되고 메인넷 이제 적용 시점이 오면 가격 상승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까지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많이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최근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다음에 또 최신 소식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